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한 주제인 농지 매각, 언제 처분 의무가 발생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헌법과 농지법의 기준을 중심으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매각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 농지 매각 명령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특정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조문에 근거해서 이 제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먼저 헌법 제12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에는 아주 중요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담겨 있는데요.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농지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자유전이란 글자 그대로 밭 가는 사람이 밭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즉, 농사를 짓는 분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농지는 단순히 땅이 아니라 식량을 생산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법으로 특별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원칙과 함께 예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빌려주거나 임대차,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탁경영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이라는 큰 원칙을 세우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효율적인 농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바로 농지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우리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농지를 사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해요. 둘째, 농지를 사기 전에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영농계획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실제로 약속대로 농사를 짓는 데 이용해야 합니다. 핵심은 농지를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농지를 꼭 팔아야 하는 처분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농지법 제10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를 팔아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 정당한 이유 없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둘째,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셋째,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 즉 자경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조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꼭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지를 팔아야 할 의무가 생기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그 과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시청이나 군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농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확인하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한을 정해 알려줍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안에 농지를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농지를 팔지 않으면 나라에서 대신 경매에 넘겨파는 공매 같은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기한은 1년 이내이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통지됩니다. 매각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농지를 팔아야 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드릴게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데도 농지를 샀거나 농지를 산 후에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라든지 나이가 많아졌거나 병에 걸리는 등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또는 법률이 정식으로 인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행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가끔 뉴스에서 강제매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강제매각이라는 표현은 법률에 공식적으로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법률상 공식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 의무로 농지를 팔아야 할 의무를 뜻하고요. 둘째, 처분명령은 농지를 팔라고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셋째,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고요. 마지막으로 넷째, 공매는 나라에서 대신 팔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매각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지 관련 제도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농지법은 바로 이 헌법의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셋째, 농지를 팔아야 하는
처분 의무는 여러분을 벌주는 형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행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이 모든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농지가 항상 합리적으로 잘 이용되도록 지켜주기 위한 법적인 장치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첫째, 헌법 제121조에 나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둘째,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전제로 취득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농지를 팔아야 하는 처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때 농지를 팔아야 하는 기본적인 기한은 1년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나라에서 대신 팔아주는 공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 매각 제도는 이처럼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한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농지법 제6조, 제10조, 제62조,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